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참 이슈도 많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이틀째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88%, S&P 500은 0.92%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목요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눈에 띄는 한 주였는데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면서 환율도 빠르게 1,3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인터넷 성장주들이 강했고요. 코스피는 이번 달 들어서 8% 넘게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는 폭등했다고 표현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3.37% 상승하면서 2,483선 고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거래소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목요일 제외하고 계속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700선에 무난하게 안착했고 계속 고점을 높였습니다. 2차 전지, 게임 등의 업종이 특히 강했고요. 어제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서 종가 기준 4개월 만에 730선을 넘겼습니다. 3.31% 급등하면서 731.2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이번 주 한 주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지난주 방송할 때 이제 예. 이번 주 장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좀 좋은 종목들을 싸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예. 위원님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종목도 잘 맞아요, 급등세가 맞아요. 이뤄져가지고 일단 한 주 너무 잘 보냈는데요. 제가 자세히 이번 주 리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중요한 가장 큰 이슈는요. 무엇보다 미국의 CPI인 것 같아요. 예,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시장이 좀 이제 환호를 했죠. 그런데 이제 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과열권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초강세가 이뤄지면서 이제까지 낙폭이 과대했던 인터넷 관련주,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시장을 주도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 낙폭이 심했던 게임주라든지.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낙폭과 강한 반등 이후에 또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퍼가 낮은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내려갈 때 추격 매도하지 마세요. 왜? 지금 중장기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또 출렁거린다고 해서 추격 매도하게 되면 또 내동 매매를 하는 거죠. 또 갑자기 급등한다고 막 날아갈까 봐 추격 매수하게 되면 단기 고점에 또 물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코로나 위기 터질 때 200개월 이평선 지지받고 첫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나서 쭉 랠리가 나왔죠. 지금도 이제 막 5개월 이평선 회복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등락은 좀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인플레가 이제 좀 많이 감소는 했지만 아직까지 연준의 목표치까지는 좀 미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면서 금리 동결하는 시점이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쫙 또 뻗을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바닥 다지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 바닥 타지 시도하는 국면이고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저 721선은 2600포인트대 가 있기 때문에 아마 2500을 돌파하게 되면 연말 전에 아마 26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과열권이 2500포인트거든요. 그 이상에서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그 이하 내려올 때 또 저가 매수기만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차트도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스닥 올라온 게 없죠. 5개월 평선은 이제 막 회복되고 예전에 2020년 3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투매 이후에 5개월 평선 회복되고 쭉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 증시와 국내 증시가 지금 전혀 중장기 과일권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또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제 종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 소재 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죠. 제 레전드 종목이 이제 상반기에는 하잉크 코리아 40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고요. 하반기 지금 미래나노텍이 300%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이수학 같은 경우도 100% 상승세를 돌파하는 이제 흐름이 전개됐죠. 그만큼 리튬 관련주들이 핫했는데 일단 무엇보다 이제 부품주들을 또 이제 관심 있게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연말쯤에 애플카 프로젝트도 재가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현대기아차 부품주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실적도 썩 나쁘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고환율 수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인플레 감축법이 완화가 연말 전에 이뤄지게 된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이제 현대차도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소재 관련주들은 이제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직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부품 관련주들을 또 주목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중간선거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 완화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 자동차 부품주들이 선발적으로 또 강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품주 내에서도 아직 크게 뜨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실적이 급증하는데 재료가 터지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 이꼬르 전기 자율주행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주가 정말 이슈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CPI, 배터리, 소재 관련주의 강세,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와 인플레 감축법 완화 기대감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추격 매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뇌동매매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주말인데 제가 굉장히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다음 주는 반성을 안 하고 싶은데 다음 주 전략까지 깔끔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투자 전략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간밤에 다우 증시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스닥은 2%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우는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기술주가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주목을 하면서 역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EUV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많이 거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앞으로도 EUV 관련주 플러스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쪽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왜? 삼성전자가 앞으로 대규모 M&A를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200조 원의 아마 차량용 반도체 이쪽이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장 관련주를 주목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술주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우보다는 나스닥, 기술주에 주목하자라고 하셨고 이 전장 관련주들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를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공부할 시간이죠.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제가 이제 기법 강좌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하반기 제가 미래나노텍 이수학을 좀 꼽아드리면서 굉장히 하반기 장을 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소재, 제가 기가 막히게 이제 바닥에서 꼽아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뭐가 중요할까? 계속 전기차 소재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전기차 부품주가 또 올 때가 아닌가 싶어서 자세한 오늘 분석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 포착에 성공을 했고요. 3분기에.
이제 4분기는 전기차 부품주에 주목을 한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앞으로 제가 아마 주식 투자 10년, 20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핫한 이슈가 뭘까? 결국은 애플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는 애플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애플카를 선점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핵심 산업을 선점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이제 자동차는 달리는 컴퓨터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일단 MVH 코리아를 먼저 설명 들어볼 거예요. 이 MVH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일단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하단 추세 근접할 때 그럴 때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죠.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 10월 달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하단 추세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쭉 한번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 오늘 종목 AS 시간에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721선 이제 돌파를 하니까 지난주 안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제 MACD가 빨갛게 나오려고 하죠. 물론 720에서 돌파 지지받을 때 꼭대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 10월 달에 이 밑에서 설명드릴 때 잘 보신 분들은 하단 추세 일단 30% 먹고 들어가는 거죠. 20, 30%. 예, 그렇기 때문에 이 MVG 코리아 그러면 지난주에 무슨 재료가 나왔느냐? 저는 지난주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세계 최초로 이제 배터리 보호 소재를 개발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이 뇌리에 스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나왔어요. 전기차 배터리 팩을 맞춤형 제작. 모든 완성 전기차 업체에 맞춤형 제작을 해주겠다. 커스터마이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나왔는데 애플카에도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도 공급할 수 있고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모든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랑 최근 들어 국책과제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나노 소재, 덮개 커버를 개발한다. 그 얘기도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을 따지고 봤을 때 아마 가장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중소형 부품주를 꼽으라고 하면 MVH 코리아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제네시스부터 모든 전기차 배터리 팩을 작년도에 이 MVH 코리아가 공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MVH 시스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 부품도 거의 대부분 이 MVH 코리아가 공급을 하고 있죠. 자회사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 증설과 함께 현대차가 수혜주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720선 이제 막 돌파한다는 건 지금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제가 이 재료 나오는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만큼 내려올 때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좋은 기회를 계속 포착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단기는 이제 약간 과일권은 있지만 지금 중장기 지지권은 이제 3,000원 초반대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다시 올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증시가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면서 지수가 이제 투매 양상은 이제 멈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와야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지수가 투매가 나오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적지 않을까. 앞으로 3,000원 중반대가 일단 단기 중기 중요한 또 이제 지지권인 것 같고요. 초단기는 역시 여기 4,000원 이하 내려올 때가 항상 또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 하단 추세가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항상 하단 추세에서 공략해라. 720선 돌파하면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한다. 도전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너무 꼭대기가 아니죠. 바닥권이에요. 월봉 하단 추세 부근에서 이렇게 하단 추세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주식은 월봉 하단 추세에서 매수 기회를 노린다. 제가 2020년도 때 영화테크를 설명드리고 나서 바닥 대비 한 6배, 7배 가까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더라고요. 화신도 마찬가지였고요. 2,000원짜리가 거의 10,000원대 이상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죠. 이렇게 하단 추세 부분에서 돌아가잖아요. 이 꼭대기에서부터 꺾이고요. 밑에서부터 돌아가고요. 그런데 이제 MACD도 MACD 0까지 내렸죠, 거의. 그리고 이제 서서히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투자심리 50, 스토캐스틱 지표 50. 보조 지표들이 완벽해요. 여기서 만약에 20개월 평선을 뚫어버린다. 주식 싹쓸이 이거는 이제 기법 내용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20개월 평선 돌파하고 바닥에서 721선을 돌파할 때 그럴 때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한다.
두 개가 다 해당 사항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급증하죠. 예,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을 두 개나 또 진출, 핵심 사업을 두 개나 또 더 진출하고 있고요. 차트가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안 보겠습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엠베츠콜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3기를 설명 들어볼게요. 3기도 대표적인 이제 현대기아차 수혜주죠. 북미적 쪽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는 유일하다. 요즘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완성차 업체의 견적 거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반기 3기 EV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대부분 기업들이 예전에 LG 화학도 그랬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랬죠.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쫙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도 3기 EV를 분할하죠. 그럼 악재일까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주였거든요. 근데 3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품, 3기 EV, 엔드플레이트 부품을 대규모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장기 공급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분 70% 갖고 있죠. 그럼 3기는 그거 말고 없냐? 전기차 부품 쪽에 있죠. 왜냐면 아이오닉 6의 전기차 배터리 감속기 케이스를 전기차 감속기 케이스를 아이오닉 6에 공급을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아이오닉 6 수혜주면서도 구동 모터 하우징 3기가 LG전자 마그나 쪽에 국내 최대 공급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과 전기차 투 트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3기 EV 상장 기대감이 나오니까 장중 상한가까지 폭등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호재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상장을 자회사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 3기 같은 경우는 5,000원대가 이제 상단 추세 저항권이거든요. 5,000원 초중반대. 지금 위치가 이제 완전히 밀집돼 있잖아요. 이 왜 이렇게 다 720원 돌파하고 밀집돼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기차 소재 관련주처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평선들이 다 밀집돼 있거든요. 저 밀집돼 있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3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단 추세가 3,000원 초반대인데요. 지금 721선 바로 돌파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과일권이 아니죠. 월봉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봉 차트 바닥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죠. 이렇게 하단 추세가 3,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럼 상단 추세 저항권은 저 7,000원대가 있죠. 7,000원 중반대 정도 되겠네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20년 그때 3월 달에 여기서 20개월 평선 뚫어버릴 때 대량 거래 시현되고 여기서 누가 들어왔죠? 1,000원대에서 주포가 수십만 주 들어왔죠. 최대 주주가. 그리고 나서 월봉 20개월 평선 돌파하고 본격 랠리가 나왔고요. 지금도 20개월 평선 뚫기 직전이죠. 그러면 이제 파라볼릭이 뚫으면 밑에서부터 빨갛게 상승 위주로 전환되겠죠. 맨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요. 주식 싹쓸이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단기로 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닝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2020년 3월 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돌파하게 되면 이제 저 상단 추세까지 목표치를 잡고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3기도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애플카 수혜주로 볼 수 있어요. 애플카 관련주 중에서도요. LG전자 수혜주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수혜주가 있는데요.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쪽도 수혜, LG전자 마그나 쪽도 수혜, 구동 모터 하우징. 왜냐하면 LG전자 마그나는 모터 쪽이 구동 모터가 가장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모터 하우징 부품을 공급한다. 국내 최대 공급업체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엔드플레이트 부품을 1년, 10년인가요? 장기 공급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 단위로. 그래서 그만큼 이 3기 같은 경우가 애플카 수혜주 중에서는 가장 찐재료를 갖고 있다. 배터리 부품과 전기차 부품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역시 주포도 1,000원대에서 잔뜩 들어오고 5,000원대에서도 추가 매수가 한번 들어왔던 부분이 있다. 매력적이죠. 이런 이 밀집 국면에서 안 보시면 언제 보시겠습니까? 항상 밀집 국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분들이 누군가 뭐 지금 전기차 소재처럼 100% 먹었다, 200% 먹었다, 300% 먹었다 이럴 때 추격 매수하다 보면 이제 고점에 몰리면 답이 없는데 밀집 국면에서 누가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 그럼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3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관심권 유효한데 제가 이 종목도 3,000원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날이었죠. 이거 급소였어요. 하단 추세 부분이.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10월 달. 그래서 앞으로 3기도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성화혜택. 제가 이 성화혜택을 보고 최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바닥에 있을 때도 제가 이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700에서 뚫어버릴 때 요즘인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차트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1선 완전히 다닥다닥 몰려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이죠. 차트의 정석은요. 밀집 국면 정배열이 차트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성호혜택은 꾸준하게 대표이사 최대 주주의 2,500원대에서 예전에 2020년, 2019년 4,000원대까지 장내 매수세가 대량 매수세가 수십만 주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꾸준하게 주포가 팔지 않고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세계 최초로 배터리 보호 소재를 개발한다. 라이다 센서 개발한다. 이 종목은요.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쪽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해외 법인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성호혜택이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 거의 완성차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호혜택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 싹쓸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된 종목에서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할 때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그게 하잉크 코리아 상반기 하잉크 코리아였죠. 400%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 7배 가까운 올라가는 기염을 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식은 밀집 국면에서 파라볼릭이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이번 달부터 전환되고 있죠. MACD 빨갛게 나오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도 50까지 올라오죠. 우리가 예전에 기억이 나죠. 2020년 3월 달에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20개월의 평선 뚫어버리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면서 MACD가 빨갛게 나오면서 쫙 9,000원까지 올라갔죠. 이 종목이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봐도 지금 10,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상반기 그리고 BPS를 봤을 때 PBR 지금 0.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이 차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호혜택 같은 경우도 일단 시간에 다니까 또 4% 급등했죠. 다음 주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반대로 쇼 커버링이 나타나는 순간 폭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테슬라, 셀트리온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 있을 때 큰 폭의 랠리가 나왔죠. 지난주 역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쇼커버링이 나타나면서 확 나스닥이 대폭등이 나온 거거든요. 공매도 세력들이 반대로 환매수를 하면서. 그만큼 방향이 이미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 전기차가 본격화되면서 뜨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2008년도 때 스마트폰 부품주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2020년도 이후에는 전기차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하시면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 아직 크게 뜨지 않은 기업들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12월 달에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테슬라는 가라 현대기아차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2021년도 초반까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폭의 랠리가 나왔거든요. 이제 전기차 소재도 가고 있고 앞으로 연말 연초 이제 전기차 부품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전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주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잘 보시면서 앞으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를 하는지 그게 6,000원대 초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돌파하게 되면 중장기 평선 돌파와 함께 본격 상승세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의 정석, 우리 정지우 위원님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왔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69,725원. 비중은 30%. 장기로 투자 일단 단가를 더 낮춰놓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62,9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좋고요.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신다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시거든요. 그렇죠. 일단 예. 상담 부탁드려요. 이 삼성전자는 일단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종목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바닥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급등을 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 삼성전자는 아직 꼭대기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지난주부터 4% 급등이 나왔는데 720선 아래에 있죠. 아직 꼭대기 아니라는 거죠. 72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침체권에 있는 건데 이 2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720선 부근이 저 위에 67,000원대가 있어요. 69,000원대 부근이라고 하면 720선 부근하고 그렇게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거든요. 꼭대기에서 물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봐도 지금 하단 추세 지지받고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안차.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상단 추세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목표치를 자꾸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이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대형주를 볼 때는 조정 받을 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확 갑자기 눌러주잖아요. 5일선 부근. 그럴 때 저가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막 갑자기 치고 나간다. 그건 원래 못 사요. 항상 혹은 그런데 갑자기 5일선까지 눌러준다. 그럼 또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지수름을 보면서 추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 자제, 떨어질 때 추격 매도 자제, 오히려 떨어질 때는 반락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다. 그게 지금 현 시세, 현 상황에 가장 충실한 대응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가 자체가 잘하면 뜰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뜨면 보유하지 물량만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최소한 67,000원대까지 66,000원대까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이 8만 원대에서도 김기남 회장님께서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10억 가까이가 9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예전에 2021년도 때 고점 부근이죠. 9만 원대까지의 목표치를 잡고 보면서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는 할 수 있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또 지지권은 굳이 지지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57,0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예. 이 종목을 꽤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꽤 길게 봐야 되겠죠? 원래 주식은 묵혀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도 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요. 100배가 올라갔어요. 10년 만에 10배, 10년 만에 10배.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100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파운드리와 이제 5G 장비 시장, 이미지 센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시장, 그리고 OLED부터 시작해서 차고 넘치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대형주는 조절받을 때 보자라고 팁도 주셨고요. 9만 원대까지 목표치, 지지권 57,000원. 그리고 좋은 종목은 묻어주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제가요, 첨보를 네. 22만 원에 한 7%를 갖고 있는데 어디서 매도해야 할까고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구나. 네네.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사고요,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했었으면. 떨어졌을 때 물량이. 추가 매수를 하셨구나. 아니에요. 아니세요? 제가 샀다가 네. 떨어졌는데 좀 물량을 늘렸어야 되는데 못했어. 겁이 나갖고서. 물량을 조금 늘렸어야 되는데 못 늘리셨구나. 네. 그게 좀 아쉽네요. 네,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상담 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이 아까도 강조해 주셨던 2차 전지 소재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셔서 다행인데 비중이 적어서 약간 아쉽다라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 부탁드려요.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일마다 잘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볼게요. 일단 네. 첨보는 솔직히 제 관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회사가 굉장히 좋은데 바닥은 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2차 전지 소재 쪽이 가장 매출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요, 일단 지금 당장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기관 쪽에서 매수는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의 우량주 관점에서 어느 정도 단기 매매를 해가면서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겁이 나서 추가 매수를 못 하셨다. 언제 해야 되는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첨보 같은 경우는 바닥권은 3만 원대 중반대 정도가 예전에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거기에 이제 바닥권이었죠. 왜? 밀집 국면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격이 쭉 벌어졌어요. 계속. 그러다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주식 싹쓸이 이제 뭔가 보이시지 않나요? 예, 저 밑에 721선 부근, 17만 원대 부근이 이 빨간색 라인선을 터치하는 순간 아,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단기는 지금 이제 200일선 부근 저항권에 좀 오긴 왔어요. 예전에 이제 강력한 저항권이 20만 원대 한 중반대 부근이었거든요. 20만 원대 중반대를 돌파하게 되면 저 위에 34만 원대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전기차 배터리 소재 쪽이 대세죠. 대신 소재 쪽이 단기에 이제 항상 좀 거품은 있고 과일권에 있지만 시장을 좀 더 또 주도할 수도 있거든요. 대장주, 주도주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5만 원 돌파하면 34만 원까지.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이 이탈되고 이 라인대죠. 22만 원대. 투자자분 매수 단가가 만약에 이탈되려고 한다. 21선이 깨진다. 22만 원 깨지면서 21선 깨져버린다. 그러면 일단 저는 못 먹어도 일단 경계를 좀 할 것 같아요. 왜? 주식은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라인대가 명확한 지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만 원 깨지면 경계 구간. 그래서 박스권 매매 일단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만 원 돌파하면 추가 반등 기대, 22만 원 깨지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추가 매수권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만 원대가 720만 부근. 그래서 주식 싹쓸이 이런 기법 내용들을 잘 배우시게 되면 충분히 이런 위치에서 17만 원대 정도에서 손절가를 거기서 잡으면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 4, 5%라든지 그러면은 최저 바닥권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크게 까지지 않을 수도 있고. 왜? 바로 손절해야 되니까.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5만 원 돌파를 하면 34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고요. 21선이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매수할 만한 포인트도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미코고요. 매수가 14,700원, 비중이 50%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 위원님 찐팬입니다 하고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 예. 네, 이 종목은 반도체 부품사고 최근 주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1,300원이었는데 아직도 손실을 보고 계시고 비중도 많으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의 찐팬, 이분의 종목 자세하게 잘 해주세요. 좀 아쉽네요. 찐팬 분이신데 좋은 종목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종목은 나쁘지는 않아요. 회사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순이익이 그렇게 급증은 안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기업은 저평가돼 있지가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이고요. 최근 들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쪽 재료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고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소재 관련주는 뭐죠? 이수화기 황화리튬을 국내에서 최대 공장을 완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하면 이수화기지 미코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공장도 짓지도 않았고 개발하는 단계이거든요. 상용화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매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가격도 그렇게 싸지도 않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 전고체 배터리 쪽의 재료와 함께 상한가를 들어가고 한번 랠리가 나왔는데 200일선 돌파했죠. 그렇다고 뭐 못 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미리 선반영되면서 쭉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이제 그건 이변성이죠. 지금 이 종목은 만 원대 한 중반대, 초반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고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보유하신다라고 하면 12,000원대 초반대까지 일단 목표치를 보시고 추가 반등을 노리시되 돌파하면 추가 반등 노려볼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그러면 이제 723 부근이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탈되지 않는 수순에서 매매에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800원 깨지면 초기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000원대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저 위에 한 15,000원대까지도 목표치를 잡고 바라볼 수도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2,000원까지 보고 추가 반등을 노리되 9,8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코스모 신소재고요. 매수가 25,000원, 비중은 25%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제 종가가 66,300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더 오를 수 있다면 홀딩을 더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너무 수익을 많이 보고 계셔서 부럽습니다. 이 종목의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지금 매도 시점을 이제 부탁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대부분 전기차 배터리 소재 쪽이 실적 대비는 미리 어느 정도 거품, 버블이 좀 껴있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대신 미래 성장성 봤을 때 못 간다라고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은 어디였죠? 주식 싹쓸이 2020년도 때 이렇게 밀집 국면 720선 부근에서 매수계를 포착하는 거죠. 완전히 바닥권에서 사진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5,000원이라고 하면 칭찬해 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칭찬을 받으시려고 하면 14,000원대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왜? 주식 싹쓸이는 요 14,000원 빨간색 라인선에서 도전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720선 부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템포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금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오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대음선이 안 나왔어요. 그게 바로 상투 신호거든요.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대량 거래, 대음선, 대양선, 버블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버블 신호가 안 나왔다 이거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21선을 깨고 62,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중장기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일단은 과일권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5개월 평선하고 이격이 또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기는 62,000원 지지권, 그리고 단기 이제 저항권은 71,000원. 이 기업은 71,000원대 또 뚫어버린다. 그럼 위에 또 저항권이 없어요. 신고가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버블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전기차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년 동안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단기는 지금 어느 정도 과열권에 분명히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를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1,000원대 초반대 중반대 거기가 저항권, 62,000원 후반대 여기가 지지권. 돌파하면 추가 반응 노리고 깨지면 그때는 이득 실현 관점에서 오히려 경계했다가 바닥에는 또 제2의 코스모 신소재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많지는 않겠지만요. 찾다 보면 또 나올 겁니다. 바닥에서 721선 급소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인데 제가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62,000원이 지지권이고요. 단기 저항권 71,000원, 박스권 매매를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주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AS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7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그린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950원, 최고가 기준 12%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가는 11,000원대에서 큰 움직임이 아직까진 나오진 않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홀딩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위원님? 예,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포 세력이 이제 9,000원대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9,000원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 핫했는데 아직 그린케미칼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거든요.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해질 이쪽에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온실가스 포집 소재 사업 목적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산화탄소죠. 감소가 아니죠. 이산화탄소의 감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온실가스 포집. 이쪽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한번 나왔거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그린케미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완벽하게 정벨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100일선이 200일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선, 21선 돌파는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거래량 안 터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눌림목이거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9,000원이 떨어져도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주포 세력은 9,000원대까지 장내 매수가 들어왔고 9,000원대 초반대면 실적 대비도 고평가 국면이 아니거든요. 저평가 국면이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주가 퍼가 10배 초반이나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린케미칼 중장기 20개월 평선 돌파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는 추가 반등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는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0,000원대 후반대 정도 되겠네요. 17,000원.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포 세력이 9,000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린케미칼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진 않았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11월 7일에 담았습니다. 바로 신화인터텍인데요. 매수가 3,345원, 최고가 기준 14%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수익인데 조금 아쉽네요. 신화를 예. 쓸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예,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일단 721선 돌파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 6월 달에 720선 뚫어버리고 랠리가 나왔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왜? 721선 돌파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던 거죠. 정상적인 횡보 구간이에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그때 당시에도 MACD가 빨갛게 나오면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네요. 그리고 나서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이번 주 드디어 바닥을 형성을 한 거죠. 이전 저점 부분과 이제 쌍바닥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상단 추세 저항권 같은 경우가 어디냐? 저 위에 상단 추세 저항권은 6,000원대 한 중반대가 있죠. 여기가 중장기 저항권 매도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화인터텍은 내년도부터 이제 스마트 글라스 필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효성화기에서 130만 주를 2,500원대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대표이사도 이제 4,000원 초중반대에서 4만 주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포 매집 단가에 비해서 그렇게 꼭대기가 아니죠. 중장기 차트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선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애플의 AR 기기가 내년 초쯤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AR 쪽은 애플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터넷처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AR 관련주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꼭대기가 아니다. 이 종목도 추가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매수한 종목 바로 나래 나노텍입니다. 매수가 8,380원, 최고가 기준 24%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9,460원이었는데 앞자리는 바뀌었습니다. 예.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최근 들어 오늘 제가 좀 갖고 온 종목들이 최근 들어 좀 갖고 온 종목들인데 뭐 미래나노텍 이소학도 있죠.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 또 움직임이 중요한 종목들을 먼저 설명 들어보려고 하고 왜냐면 이제 미래나노텍이나 이소학은 이제 매수권은 좀 다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제가 설명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래나노텍도 제가 미쳤다 그랬죠. 재료가 미쳤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 AM OLED용 기판을 양산한다. 지금 밀집국면 정배열이에요. 주봉상 이제 지난주 바닥 신호하고 이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는 이제 100일선 돌파한 만큼 8,7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미쳤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0월 17일에 매수했던 종목 MVH 코리아입니다. 매수가 3,430원, 최고가 기준 3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강했는데 시세 흐름 타고 더 잘 갈 수 있겠죠, 위원님? 예, MVH 코리아가 상한가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오. 저는 중장기로 지금 이 종목은 좀 AS는 보이콧 하겠습니다. 왜요? 중장기는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 단기만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단기만 설명을 들어보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기는 지금 이제 200일선이 3,900원대가 지지권인 것 같은데요. 200일선 720선 부근. 그런데 뭐 살짝 뭐 올선 깨진다라고 해서 추격 매도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00원대 후반대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상한가 상승률 추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뭐 말이 필요 없는 종목이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싹쓸이 포착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또 재료가 좀 미친 종목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나래나노텍 설명드리고 한 20% 3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이 한국선제도 그래요. 한국선제가 이제 자회사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은 사우디 쪽의 국영기업인 사빅 쪽에 밸브를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그런 재료가 있고
이 금속 기업이죠. 자회사 100% 자회사. 기성금속이죠.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은 SK 퓨얼셀 쪽에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11월 달에 자사주 매입을 15억이나 들어왔거든요. 그게 3,900원, 4,000원대예요. 이제 막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 선거 테마주로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대선 관련주로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니켈 관련주로도 또 엮여 있어요. 니켈 지금 바닥에서 이제 꿈틀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 확대와 함께 니켈 쪽에 우리나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로 쓰죠. 니켈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재료가 미쳤죠. 원전 부품, 수소 연료 전지 부품, 사우디 네옴시티, 선거 테마, 그리고 니켈 테마.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 들어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텐데 이것을 오전 9시에 M10W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선제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재료가 너무 많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FNS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제가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을 위주로 또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 주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한 소재 부품 쪽에 이제 재료가 있거든요. 이 CMP 패드라는 소모성 자재. 그만큼 삼성전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사업에 진출했죠.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거든요. 지난주부터 급등이 나왔는데요. 완전히 밀집돼 있네요. 네, 이평선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 잘 설명 들으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자사주 매입 모멘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공략주까지 바로 확인해 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 들어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은 아닌데요.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25억이 들어왔네요. 그것도 2,000원 중반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꽤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기업은 뭐죠?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할 수도 있는 수혜주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국내 유압 브레이커 시장 1위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포가 공격적으로 11월 초반때까지 공격적으로 들어왔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저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업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엮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솔직히 엮이지 않아도 뭐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왜? 주포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만 들어왔을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몰려 있거든요, 이평선. 자세한 제가 차트 분석은 US를 오전 9시에 M10W 공개 방송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건 기대감 그리고 최대 주주가 꾸준하게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위원님 또 무료 방송 있잖아요. 예, 소개해 주시죠.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제가 이제 US를 오전 9시에 M10W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제 배터리 쪽에 소재 쪽에 전설처럼 지금 떠오르고 있죠. 이 하반기 배터리 소재하면 공명정주를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안 떠오르게 된다.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그만큼 이제 미래나노텍 이수학 정의수잖아요, 제가. 그만큼 이 하반기는 이 전기차 부품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 9시부터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